오늘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날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 4분기 인도량 기준 역대 최고치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 발표는 동부 시간 기준 1월 2일에 진행되게 됩니다. 4분기뿐만이 아니라 2023년 전체로 본다 하더라도 180만 대 내외를 인도하며 역대 최고의 성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을 앞두고 오늘 모든 메이저 언론에서 테슬라를 비판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의 사실관계도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메이저 언론뿐만이 아니라 찌라시 매체에서도 얼토당토하는 테슬라와 관련된 기사를 올립니다. 그 사실관계도 살펴보고 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내용은 로이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소식 같은 경우 12월 4일날 제가 다루었던 내용이고, 로이터에서 테슬라의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의 판매량이 급감하였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 뉴스만 보면 전기차 시장은 망하는 것 같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을 다루었던 방송입니다. 그중 일부 내용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 잘하고 있고 12월 달도 계속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7만 5천 대 이상의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할 확률이 높고, 사실상 최고의 분기가 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고, 현실과 정반대인 상황으로 독자들이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게 10년 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거의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현실과 반대된 기사를 올리고 있는 로이터의 모습을 이달 초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지난 14일 같은 경우 기가 베를린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기가 베를린이 3교대를 시작하며 11월에 비해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하였다라는 소식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로이터에서 테슬라 관련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총 3개의 기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너무 집중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모지레이들이 좋아하는 기사 하나가 있고, 또 기가 베를린에서 물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도 올립니다. 세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도 트위터에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를 올리는데, 이런 기사를 올릴 수 있다 치더라도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가 베를린의 생산 능력 증가라는 중요한 기사를 빠뜨리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아예 정면 반박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로이터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기사를 올렸고,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면서 X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게시글이 올라온 시간은 지금 약 4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그 조회수를 보게 되면 거의 100만 뷰를 기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반박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로이터 통신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테슬라 고객이 불만을 품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게 되면 테슬라의 고객 유지율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테슬라에서 말을 하였는데, 실제 이것도 맞는 말인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30일 제가 진행했던 방송이고, 여기서 사용했던 자료는 S&P 글로벌 모빌리티에서 고객의 로열티를 측정한 자료입니다. S&P 같은 경우 테슬라를 좋아하지 않는 기관이다라는 점에서 여기에서조차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면 오히려 그 신뢰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 내용 일부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소스 같은 경우 S&P 글로벌 모빌리티에서 나온 보고서이고 1월 23일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지난 주말간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 보고서를 해석하면은 왜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지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Y축에서 의미하는 경우는 이 노매드라고 자동차를 새로 사는 유목민들, 새로운 브랜드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이 많은 유목민들, 새로운 브랜드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테슬라를 선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X축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브랜드를 한번 샀다가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로 옮겨가는 이탈률을 나타내는데, 테슬라가 역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해석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새로운 브랜드로 구매하고 테슬라를 산 다음에는 다른 브랜드로 바꾸지 않고 남아있는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테슬라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S&P라는 외부 기관, 특히 테슬라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다라는 점에서 신빙성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P에서 추가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였고 이 자료 같은 경우 2023년 첫 4개월 동안의 추가 자료를 공개하였는데 똑같이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 기업이 테슬라가 유일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앞서 테슬라가 발표했던 이번 로이터 사기 기사에 반박했던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로이터에서는 테슬라에서 부품의 고장을 운전자 탓으로 돌렸다라는 기사를 적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밝힌 사실은 12만 건의 차량 수리 비용 대부분을 지불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사 안에 묻혀 있기도 하였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새롭게 날조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테슬라가 제대로 보증을 적용해주지 않는다라는 건데 앞서 말한 것처럼 실제 12만 건의 차량 수리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였으며 테슬라가 보증해주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보증해주지 않는 충돌로 인한 손상이었습니다. 이거 역시 기사를 이상하게 비틀어서 적어서 마치 테슬라가 제대로 보증을 안 해주는 것처럼 적게 되었습니다. 또 그 밖에 재미난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서비스 원칙이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수리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큰 차이가 나게 되죠.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 고객 차량을 수리를 하며 그 수리 비용이 크면 클수록 인센티브를 받게 되지만 테슬라 측에서는 이런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바가지 판매 혹은 과다 청구를 유도하는 딜러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훨씬 더 좋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거기에 더 뛰어난 장점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90% 이상의 문제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혹은 고객을 찾아가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다른 모델 혹은 브랜드와 비교해보면 훨씬 더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최근 저널리즘의 특징이 체리 피킹입니다. 전체 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0.3%에 해당하는 이게 북유럽 파업 사태였죠. 혹은 뭐 0.9% 이건 한국이 테슬라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게 엄청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99%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0.3%에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가 큰 것처럼 이야기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거에 낚이는 사람들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구매율이라는 명백한 지표와 통계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이터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X를 통해서 반박을 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로이터에서 과거 봤듯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특별할 것은 없는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한 게 있죠. 바로 로이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메이저 언론사에서 테슬라를 오늘 공격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블룸버그 기사인데 BYD가 테슬라 판매량을 앞섰다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인도량 자체만 본다면은 BYD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가 자체가 반이 되지 않죠. 차량 평균 판매가에서 반이 되지 않은데 테슬라보다 전기차를 덜 판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BYD와 테슬라의 차이가 어떨까? 이를 쉽게 보여주는 이제 손익계산서를 시각화시킨 자료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2022년 전체를 비교한 거라 1년의 딜레이가 있기는 한데 그 큰 틀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그로스 프라핏을 보게 되면 25.6%를 2022년에 기록을 하였고 BYD 같은 경우는 17%를 기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차량 자체가 저가형 차량에 집중하다 보니까 생산 원가만 빼도 훨씬 더 적은 수익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큰 차이는 영업이익에서 나오게 됩니다. BYD 같은 경우 5.4%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지만 테슬라는 판관비를 너무나도 잘 관리하기 때문에 17%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최종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15.4%를 2022년도에 기록했는데 BYD 같은 경우는 3.9%를 기록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테슬라도 이 수치가 조금 떨어지게 되었지만 전체 큰 틀에서 테슬라 차량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이고 BYD 차량은 테슬라 차량의 반값도 되지 않는 저가형 차량이다
차이다. 그 차이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재미난 기사를 올렸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 모멘텀이 죽어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꼴랑 50%만 작년과 비교해서 성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꼴랑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는 미국에서 이번 3분기까지 전기차 판매량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3분기 같은 경우 미국 전체 승용차 판매량이 380만 대였습니다. 그 중에 전기차가 31만 3천 대를 기록하며 7.9%를 기록하게 됩니다. 전체 차량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기 단위로 2022년 1분기부터 살펴보게 되면 5.3%였던 게 5.6%, 6.1%, 6.5%, 7.3%, 7.2%, 그리고 3분기 7.9%를 기록하였고 4분기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말했던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무려 50%씩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76% 성장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 11월에 42% 성장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침투율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빠르게 내연기관차를 잡아먹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시장 점유율이고 실제 판매량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전체 전기차 판매량을 역시 2021년 1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정리한 자료를 보게 되면 과거 분기 9만 8천 대를 판매하던 전기차가 지난 3분기 31만 3천 대로 3배 이상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재미난 점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과거 6만 9,300대, 이때 거의 시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죠. 이 6만 9,300대가 지난 3분기 15만 6천 대로 올라가게 되며 역시 2배 이상 성장합니다. 자, 그럼 시장 점유율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시장 점유율로 보게 되면 과거 테슬라는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내 70.9%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3분기 50%로 떨어집니다. 마치 엄청나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며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바로 모질이를 낚시하기 너무나도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판매량을 보니까 아까 테슬라 과거에는 6만 9,300대였는데 2021년 1분기, 2023년 3분기 15만 6천 대, 2배 이상 커졌는데 이게 안 좋은 겁니까? 자, 다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로 돌아가서 50%의 시장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이걸 분기 단위로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미국 전체 전기차 시장이 지난 3분기에 31만 3천 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년 뒤에 또 50%로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15만 대라는 추가 전기차 시장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15만 대는 테슬라의 한 분기 전체 판매량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엄청나게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적는다? 이런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재밌죠? 모든 언론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기사를 오늘 올리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아크인베스트에서 모든 전기차 모델을 가격별로 표시를 한 게 X축이고 Y축이 판매량입니다. 사실상 테슬라 모델 3, 모델 Y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의미 있는 판매량을 기록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앞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가 50%로 압도적인 1위를 2023년 3분기에 기록합니다. 2등이 포드인데 6.7%입니다. 1등인 테슬라와 7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3등 6.1%,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시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아크인베스트의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라고 말을 하지만 테슬라와 테슬라가 아닌 기업과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테슬라만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고 있고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있고 다른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는 들었는데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테슬라가 엄청난 대기록을 갱신하기 앞서서 무슨 집중포화,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조금 개그 수준으로 내려가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데일리 메일에서 무려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테슬라 로봇이 엔지니어를 공격을 하였고 이 공격으로 인해서 바닥에 핏자국을 남겼으며 강제로 로봇을 정지시켜야 했다라는 헤드라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옵티머스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고 옵티머스가 진짜 사람을 공격했다라고 믿는 수준의 사람은 정말 얼마 없을 겁니다. 10%도 되지 않겠지만 제목 자체가 자극적이고 또 그 10%의 모질이들 덕분에 이런 기사들이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되어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낚시해도 충분히 광고 수익이 난다라는 것이죠. 혹은 광고주에서 뭐 따로 돈을 받거나. 당연히 사실관계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지각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방향성 자체가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론이 직접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현재 언론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으로 내려갔는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끄럽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실제 여기서 말한 사고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일어났던 사고이고 모든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쿠카 로봇 암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고라고 합니다. 쿠카 로봇 암이라는 게 지금 사진을 보시는 모든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기이고 이 기기가 의도치 않게 혹은 조작하는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바람에 사고가 나게 되었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늘 모든 메이저 언론이 테슬라와 관련된 이상한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서 모질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뉴스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참 재밌죠? 사실 이런 내용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조금 화가 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헛소리를 퍼뜨려주는 언론 덕분에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언론이 말하는 것을 덥석 믿는 사람들 덕분에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더 낮게 오랜 기간 형성될 수 있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 테슬라 주식 수량을 더 많이 쌓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언론사에 기사가 올라왔다라고 믿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다. 혹은 누가 말을 했다라고 해서 믿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다라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판에서 종교가 생기기도 하고 한국에서 특히 사이비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 사람 말을 믿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한 번 더 생각을 거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중요한 이벤트, 뉴스, 기사화가 되어야 되는 일이 토요타에서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소식 자체는 나온 지 며칠 되었는데 이제 토요타에서 공식적으로 다이하츠가 30년 넘게 안전 테스트 결과를 위조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생산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산 중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토요타 차량 모델이 64개이며 이로 인해서 토요타가 입게 되는 손실이 700밀리언 달러가 넘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무려 30년 넘게 실질적으로 사기친 기업에 대한 기사는 많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대기록을 세운 테슬라에 날조된 기사가 많이 나온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런 기사나 보면서 와, 로봇이 사람 공격하고 있네 라고 정말 우미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또 역시 블룸버그에서 나온 내용인데 오늘 같은 날 어떤 언론사에서 나오는 기사도 상당히 못 믿어온 날이긴 한데 블룸버그에서 기가 상하이에서 모델 Y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소스 자체는 이 사안에 정통한 사람들로부터 얻은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 차이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테슬라 차이나에서 올해 같은 경우 가격 인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힌 이후에도 4차례 가격 인하가 단행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모델 Y가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면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까지 구매를 미루는 오스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테슬라 차이나에서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부인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업그레이드는 진행이 될 일인데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그 밖에 사이버 트럭 판매와 관련된 흥미로운 통계를 소이어님께서 정리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429명의 사이버 트럭 파운데이션 구매자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앞서 본 사이트에 기록을 한 사람들입니다. 실제 구매자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나온 통계를 살펴보니 레인지 익스텐더를 구매한 사람이 25%이고 또 사이버 트럭 파운데이션 버전 안에서 AWD를 구매한 사람이 65%, 사이버 비스트를 구매한 사람이 35%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다 보니 파운데이션 버전을 테슬라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어제 전해드렸던 FSD 버전 12.1이 테슬라 직원들을 상대로 배포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테슬라 스코프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